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는 닷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원주 2명, 횡성과 평창, 화천에서 각각 1명씩 모두 5명이 새로 발생한 데 이어 오늘은 오후 5시 기준 원주 2명, 속초 2명, 평창과 고성에서 1명씩 모두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562번 확진자는 여주 확진자의 접촉자고 원주 563번 확진자는 560번 확진자와 같은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고등학생입니다. 이에 따라 이 학생이 다니는 삼육고등학교 2학년 전체와 1학년 일부 학생 등 300여 명의 이동 선별 진료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7일부터 한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2,455명으로 늘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내 곳곳에 사후 면세점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후 면세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고 특히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던 춘천시는 담당 부서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사후 면세점입니다.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어지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활로를 찾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시에서 홍보도 해줄만 하거든요, 이거. 예,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지원 자체는 종이 한 장도 없어요. 2016년부터 춘천시가 추진한 명동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 당시 이 일대 업소에 사후 면세점 환급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데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때 50개 업소가 사후 면세점으로 등록됐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그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써붙인 가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천시청 담당 부서와 담당자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반짝 시책이 됐습니다. 사후 면세점에 대해서 일단은 좀 현황 조사를 해보고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사후 면세점은 춘천과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15개 시군에 204곳.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후 면세점으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6개월 동안 사후 면세품 매출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사후 면세점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도 이제 그 기계도 설치하고 기대했는데 외국 분들이 거의 안 오셔가지고 기계 사용도 거의 안 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들어올 것에 대비해 올해 사후 면세점 예산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단말기를 보급하고 할인 쿠폰도 제공할 계획이라지만 예산을 들인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강 상류인 정선 지장천은 문을 닫은 탄광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수질 정화 사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불만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하천변 돌들이 온통 붉은 빛깔입니다. 하천 상류로 올라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다른 하천 물줄기에서는 탁한 물이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문을 닫은 탄광에서 갱내수를 정화해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겁니다. 유해 중금속 성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갱내수로 인해 매년 환경오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돌 같은 경우에도 붉은색이고 지금 하천을 많이 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비가 오면 붉은 물들이 내려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장천 상류 일대엔 20여 년 전 문을 닫은 탄광 2곳에서 아직도 갱내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질 정화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데 문제는 처리 용량 부족으로 시설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2~3개월가량 갱내수가 지장천으로 그대로 흘러내려와 주민 반발을 샀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광해관리공단도 처리 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사업부지 확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돼 앞으로 2년가량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내년 한 7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 수계는 좀 맑고 깨끗하게 그런 하천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한 5월쯤 되면은 이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 착공을 시작하면 여기에다 갱내수 외에도 폐경석과 같은 오염원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 환경 정화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심을 흐르는 지장천이 이렇다 보니 폐강 지역 도시 재생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이 지역의 하천을 살리는 것이 앞으로 이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광산이 문을 닫은 지 20여 년이 되어가지만 환경오염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어 주민 원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도내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평창군 용평면의 한 주택 앞에 세워져 있던 굴착기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형 굴착기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에는 평창군 용평면 속사터널 출구 인근에서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사망했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는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난달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가운데 전통시장구역 안팎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나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에 접촉되지 않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6월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중복 지원 확인 절차를 거쳐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달 양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6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또 연기됐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다음 달 28일 열려던 체전을 11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민체전은 지난해 양양에서 개최하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하고 올해로 수년됐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올해 의원 해외 연수 예산 8천여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연수 예산을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외 연수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 경기 회복 예산으로 활용하는 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올해 첫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기상 악화로 미뤄진 올해 첫 저도어장 조업에 연승어선을 제외한 고성군 선적 자망어선 30척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어장 입어 조업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해경과 해군, 고성군 등 관계기관이 월선과 피랍 방지 등의 해상 경비와 어민 보호에 나섭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에 따른 취약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됩니다. 올해 배치될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치과, 한의과에서 모두 84명으로 복무 만료 인원에 비해 4명이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대응과 의료 취약지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도내 134개 보건의료기관에 모두 31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